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기 인왕산 보이시죠? 저 인왕산 방향. 인왕산 또 유명합니다. 이건희 컬렉션 중에 최고의 컬렉션이 바로 1751년에 겸재정선 선생께서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에서 서쪽으로 약 4km 지점에 있는 인왕산을 바라보면서 인왕산에 비가 내린 다음에 비가 그친 풍경, 비가 개인 풍경을 그린 게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인왕제색도인데요. 그게 몇 년 전에 이건희 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국가에 기증한 그 수많은 미술품 컬렉션 중에 최고의 컬렉션이 바로 인왕제색도입니다. 그 인왕제색도가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인왕산에 비가 그친, 비가 개인 풍경을 그린 겁니다. 자, 철조망 너머로 인왕산이 보이시죠? 인왕산, 역광이어서 좀 희미한데요. 인왕산 방향입니다. 자,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 아쉽긴 하지만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름 낀 날씨였는데 햇볕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나무 데크로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왕제색도를 1751년 영조 시절이죠. 영조 시절에 1751년에 진경산수화의 최고봉인 겸재정선 선생께서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에서 서쪽으로 약 3-4km 지점에 있는 인왕산에 비가 개인 풍경을 그린 게 진경산수화의 최고봉인 인왕제색도인데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국가에 기증하신 수많은 미술품 중에 최고로 꼽히는 이유가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 수많은 미술품 수집한 것 중에 첫 번째 1호로 수집한 게 바로 인왕제색도입니다. 그래서 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 그림을 그린 장소, 1751년에 그림을 그린 장소가 바로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과거에 바로 경기고등학교 자리입니다. 경기고가 지금부터 124년 전인 1900년에 고종 황제께서 칙령을 내려서 근대 최초 관립중등학교로 개교한 게 경기고인데요. 그 경기고가 지금의 정독도서관 자리에 개교를 했다가 1976년에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했습니다. 백악정 내려왔습니다. 자, 백악정.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기념식수, 23년 전 2001년 식목일 직후에 기념식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느티나무입니다. 느티나무를 이렇게 기념식수를 하셨습니다. 느티나무,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기념식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기념식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 지금부터 124년 전 1900년에 근대 최초의 관립중등학교로 개교한 게 바로 경기고인데요. 그게 정독도서관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금융연수원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자, 정말 이 청와대 동쪽 지역의 담벼락이 고풍스럽습니다. 아까와 반대로 이제 내리막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4분인데요. 좀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7분 만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독도서관 자리가 경기고 자리고요. 1976년에 강남구 삼성동으로 경기고가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정독도서관이 1977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통 경기고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면 KS라고 했었죠. 경기고 할 때 K, 서울대 할 때 S에서 이니셜을 따서 KS, 경기고 출신이자 서울대 출신을 KS라 했는데요. 경기고가 1976년에 정독도서관 자리에서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했고, 서울대학교는 지금의 대학로, 종로구 해화동에 있는 대학로에서 1975년에 바로 관악산 기슭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하고 서울대학병원은 여전히 대학로에 있다는 거 아실 거고, 거기에 마로니에 공원, 거기를 대학로라고 하는 이유가 1975년까지 그곳에 서울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전신은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거 아실 거고요, 일제강점기 때. 그 다음에 아까 미드웨이 해전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 정보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드웨이와 하와이 간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했는데, 해저 케이블은 도감청이 불가능한데, 도감청이 불가능한 해저 케이블만 설치해 놓으면 일본군이 뭔가 도감청 불가능한 걸 설치했나 보다 라고 알아차려 버릴 것 같아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미국은 일반 무선 통신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일본군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상황에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일본군의 통신을 도감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F라는 말이 나옵니다. AF. 그 당시 일본군은 미국의 각 지역을 암호로 칭할 때 A 두 개의 단어의 이니셜 합성어 철자 두 개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는 AH였습니다. 미국 할 때 아메리카, 그 다음에 H는 하와이. 그래서 AH는 바로 하와이를 칭했습니다. 일본군이 미국의 지명들을 암호 처리할 때 두 단어의 이니셜 합성어 두 개 철자로 표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와이는 AH. 그런데 AF가 뭐냐? AF라는 말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자기들 간의 통신을 할 때 AF를 언제 공격한다, 이런 게 미군에 의해서 도감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AF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미군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AF가 어디인지를 이제 모르니까 그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의심은 했습니다. 거기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의심은 했습니다. AF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그런데 확신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일본군에게 밑밥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냐면 도감청이 불가능한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하와이에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이죠. 자, 미국 미 함대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미국 하와이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체스터 니미츠 해군 대장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는데, 그의 지시에 따라서 하와이에 주둔한 사령부에서 미드웨이에다가 이제 도감청이 불가능한 이제 통신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지시를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미드웨이에서 하와이 사령부로 일반 통신, 즉 일반 무선 통신을 통해서 일본이 들을 수 있도록 일본을 상대로 밑밥을 던지기 위해서 일본이 들을 수 있도록 미드웨이에서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로 이런 내용을 무선으로 보내라. 어떤 내용이냐? 미드웨이의 담수화 시설이 고장이 났다. 해수를 민물로, 바닷물을 민물로 처리하는 것을 담수화 처리를 하는데요. 담수화 처리 시설이 고장나서 식수가 부족하다 라는 것을 미드웨이에서 하와이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로
도감청이 가능한, 일본이 들을 수 있도록 도감청이 가능한 무선 통신으로 보내라고 지시를 하는데, 그 지시 자체는 도감청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일본군에게 노출돼서는 안 되니까 그 지시 자체는 도감청이 불가능한 해저 케이블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은 미드웨이의 그 미군들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게 그대로 이제 무선 통신으로 보내게 되고, 일본군들이 그것을 감청을 해가지고, 무선 통신은 감청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감청해가지고 자기들 간에 또 교신을 합니다. 정보 교환을 합니다. 그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을 또 미국이 도감청을 하죠. 어떤 내용을 일본군 상호 간에 교신을 하냐면, AF 담수화 처리 고장, 식수 부족이라고 합니다. AF 담수화 처리 시설 고장, 식수 부족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일본군 상호 간에 교신을 한 것을 미국, 그런 내용으로 교신한 걸 미군이 감청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 사살이 된 거죠. 즉 AF라는 것은 결국은 미드웨이다. 미드웨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원래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군은 AF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짐작만 했을 뿐이지 확신을 못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밑밥을 던져가지고 일본군이 덥석 물었고, 그래서 일본군 상호 간에 AF 담수화 처리 시설 고장, 식수 부족이라는 게 무선 통신으로 교신된 것을 미국이 감청을 함으로써 결국은 일본군의 다음 목표가 바로 미드웨이, 하와이 북서쪽에 있는 미드웨이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였기 때문에 미국은 대비 태세를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가지고 일본군의 항공모함 4척을 격침시키고, 또 수직 급강하 폭격기가 동원됐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자, 시간이 현재 52분입니다. 52분인데요. 이제 한 5분이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이 정보력에서 앞섰기 때문에 일본군 항공모함 4척 격침, 순양함 1척 격침, 또 일본군 3,057명의 전사자 발생, 또 248기의 항공기 파괴라는 일본군의 피해가 초래됐고, 반면에 미국은 항공모함 1척만 격침되고 구축함 1척 격침, 그 다음에 사망자는 일본군의 10분의 1인 약 307명의 사망자만 발생이 됐고, 항공기 손실도 일본군 248기인데 미국은 147기에 그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 통신, 미국이 일본군의 의도를 간파하기 위해서 밑밥을 던진 그 AF의 그 무선 통신 그 사례가 군대에 있어서, 전 세계 군대에서 통신 보안의 중요한 사례로, 교육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리막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미드웨이 해전은 지금부터 82년 전인 1942년 6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발생이 돼서 미국이 일본을 꺾었던 전투고,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서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그 전투라고 모두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작년 3월 6일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1년 3개월 전이죠. 1년 3개월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출간했던 인문학서적 네 번째 작품이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책의 분량이 466페이지나 됩니다. 방대한 분량입니다. 요즘 현대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게 제2차 세계대전인데요. 6년 동안 약 7천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된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재앙, 최악의 재앙이 2차 세계대전 월드워 2인데요. 그 2차 세계대전이 요즘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죠. 그 중에 2차 세계대전의 수많은 전투 중에 제가 20개 주요 전투를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미드웨이를
소개해 드렸고요. 미드웨이 해전뿐만 아니라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 과달카날 전역, 그 다음에 오키나와 전투, 그 다음에 이오지마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 뭐 엘 알라메인 전투, 뭐 아르덴 대공세, 뭐 프랑스 침공, 쿠르스크 전투, 모스크바 공방전, 바르바로사 작전, 수많은 총 20개 전투. 자, 금융연수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총 20개 전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미드웨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금융연수원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자, 금융연수원 정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56분입니다. 이제 3분 후에 강의 시작됩니다. 오늘 주말 행복한 주말, 즐거운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금융연수원 정문입니다. 5년에 한 번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금융연수원 별관에 꾸려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